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9월 21일 11시 50분을 넘어가고 있네요. 네, 알랭 바디우의 수학 예찬을 오늘도 볼 건데요. 이게 잘못 걸렸습니다. 네, 뭔가 말을 애매하게 해놔가지고 한참 시간을 잡아먹었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운동을 마치고 뭔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9시부터 계속 했는데 자료 찾느라고 순수이성 비판을 계속 뒤져봤습니다. 네, 그랬던 오늘의 수고가 있는 구절이고요. 네, 일단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제 칸트가 수학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칸트한테는 수학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는지를 이제 바디우가 설명을 합니다. 그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이 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구절 될 거예요. 두세 번째 구절 볼게요. 한번 보면. 네, 칸트에게 수학의 이해는 하나의 선언적 이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칸트에게 하나의 선언적 이해다. 도대체 선언적 이해가 뭘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의미를 이제 파헤쳐 봐야 됩니다. 도대체 바디우는 그 칸트에게 수학이 이제 하나의 선언적 이해라라고 한 거는 뭘 말하려고 한 걸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볼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수학적 사유의 조직이 구체적인 경험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경험보다 이전에, 즉 경험적으로 아니라 선험적으로 실존한다는 것이지요. 간단하게 볼게요. 수학의 사유를 위한 정신적 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보냐면 수학적 사유의 조직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학적 사유를 하는 조직이죠. 그 조직이 경험에서 유래하는 게 아니래요. 경험에서 유래하는 게 아니고 선험적으로 실존한다는 건데, 사유를 하는 조직은 정신이죠. 정신이니까 정신적 틀 이런 걸로 봤고요. 뒷부분은 아직 해석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수학의 사유를 위한 정신적 틀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한다. 이것도 뭔 말인지 아직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보면 요컨대 칸트는 형식과학들에서, 그리고 다른 질문이기는 하지만 실험과학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건은 인간의 인식의 주체적 조직에 그가 선험적 주체라 부르는 어떤 것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을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형식과학들과 실험과학들에서 관건은 인간의 인식 주체적 조직에 이제 있다. 관건은 학문의 관건이죠. 학문의 조건은, 그래서 그걸 다르게 말하면 그가 선험적 주체라고 부르는 어떤 것에 있다 이 얘기인데, 칸트는 이런 과학에서의 관건은 인간의 정신에 있다라고 하는 거랑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인식의 주체적 조직, 인식을 주체적으로 관장하는 조직, 능동적으로 하는 조직은 정신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에 달렸고, 그가 선험적 주체라고 부르는 어떤 것, 선험적인 주체, 선험적인 주체를 제가 뭐라고 해서인지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데, 아무튼 칸트는 인간의 인식 틀에 달려있다,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인식 틀에 달려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과학의 관건은 인간의 인식 틀에 달렸다라는 얘기랑 같아요. 지금 칸트는 그렇게 본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봤을지 이거는 좀 뒤를 보면 또 나오는 것 같은데, 뒤를 볼게요. 합리성이 보편적이라면 칸트에게 그것은 실제를 건드리기에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인식적 주체성 자체의 보편적 구조에 회부되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면요, 어떤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사람들한테 여겨진다면 칸트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이런 현상은 그 판단이 옳아서라기보다 모두가 그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녔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이거죠. 물 자체에 대한 얘기와 관련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떤 장미가 있는데 저 장미를 모두가 빨갛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저 장미는 정말 빨갛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빨갛다고 하는데 정말 저 장미가 빨간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결국에 우리가 진짜 저 장미의 색깔은 볼 수 없다, 인간의 눈에만 빨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어떤 판단의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은 인간만 그렇게 보는 거다, 인간인 한에서만 그렇게 보는 거다 라는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대상이나 수학적 사실이나 과학적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존재가 본다면
다른 식으로 진리가 나타나거나 어떤 공리가 나타나거나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칸트가 한 건 사실이죠. 칸트가 이제 우리가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우리는 뭐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파악한 현상만 본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파악하는 주체가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거랑 다른 얘기 입장도 나올 수 있겠네. 지금 우리가 빨갛다고 한 걸 파랗다고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네. 이런 식으로 간다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우가 그 부분의 포인트를 잡고서 지금 칸트는 어떤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여겨진다면 그거는 옳아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인식할 구조를 지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 이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보고 다음을 볼게요. 만일 만인이 수학적 증명에 동의한다면 이는 그것이 물 자체나 혹은 세계의 실제에 관련되는 어떤 것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적 구조가 단 하나의 패러다임에 따르며 그 결과 한 사람을 위한 증명이 다른 사람을 위한 증명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떤 수학적 증명에 동의를 한다면 그것은 그 증명을 필요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인식 틀 속에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냥 틀이 같기 때문에, 그냥 하드웨어가 같으니까 똑같은 걸 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다, 그 뿐이다 이거죠. 이게 근데 칸트에 대한 올바른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칸트는 이런 식으로 탐구하는 거를 말한 게 아닌데 지금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정리를 해보면 이 바디우가 이 구절을 통해서 칸트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면, 칸트에게 수학에 대한 이해는 인간들만 공유하는 이해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수학의 이해는 선험적 이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만 공유하는 이해다라고 하는 상황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선험적 이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해요. 이게 대화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대화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표현 지금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선험적 이해다 이런 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 물 자체에 관련된 이해다 뭐 이런 식으로 갔어야 흐름이 매끄러워지는데 선험적 이해라고 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9시부터 하게 된 이유가 이 선험적이라는 말에 대한 근거라던가 이런 걸 찾느라고 자료 찾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해석을 하고 했는데, 본질적으로는 지금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과학의 관건이 인식 틀에 달렸다. 인간은 공통된 인식 틀 속에 있다. 우리는 물 자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운 체계는 인간만의 체계일 수밖에 없다. 학문이라는 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좀 억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 내용이에요. 보면은 나는 이것이 형식론적 태제의 정교화된 형태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여러 언어 게임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특별히 절대시하지 말아야 할 무엇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비트겐슈타인 뭐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칸트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그에게 수학은 실제로 보편적이며 우리의 오성은 그것을 반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학을 이제 절대시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하나의 형식론, 이를테면 선험적 형식론이지요. 이 선험적 형식론이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도 보게 되면 수학은 보편적인데 그 까닭은 수학이 존재로서의 존재의 형식적 구조를 사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에 대한 형식을 사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같은 방식으로 규약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인간한테만 통용되는 그런 이해다 수학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건데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제가 계속 찾아보다가 생각을 해본 게, 지금 바디우가 포인트로 잡은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왜 이 부분이 되냐면은 다시 여기 가져와서 보면, 인간의 눈에만 장미가 빨간 거다 이거잖아요. 인간의 눈에만 장미가 빨간 거고 수학에 대한 이해도 인간들에게만 공유되는 거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칸트가 파악할 수 없다고 한 거, 칸트가 파악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물 자체예요. 물 자체는 그 감성을 제공하거든요. 감성에 대한 경험, 감각적 경험.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물 자체로 인해서 우리가 그 구현되는 성질을 감각적으로 해석해냅니다. 그러니까 물 자체는 파악 못하지만 물 자체가 한 활동이나 뭐 정보나 이런 거를 우리의 감각에 맞춰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적인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본체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파악한 감각한 내용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동물이 와서 그 개미가 와서 어떤 물체를 파악한다면 인간이 파악한 거랑 다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근데 감각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칸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감각이 오성에 영향을 주면 이건 뭐 잘못된 결론에 나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오성이 감각을 통제하면 뭐 탐구를 위한 훌륭한 뭐 도구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구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디우가 하는 얘기가 지금 감각의 특징, 감각에 있어서의 물자체적 특징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문제는 이런 지금 이 수학적인 탐구 이런 거는 감각적인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 감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뭔가를 지금 잘못된 것처럼, 크게 잘못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수학은 선험적인 대상입니다. 선험적인 대상이에요. 이거는 수학이 선험적이다라는 거, 수학적 판단, 뭐 1 더하기 1은 종합 판단이지만 선험적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순수하지 않다, 뭐 순수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감각적 대상을 놓고서는 이렇게 맞아요. 지금 뭐 파악하는 존재, 감각을 하는 존재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선험적인 대상은 지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탐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탐구에 대한 수단은 추리밖에 없어요. 추리. 근데 추리를 통해서 하는 그런 이 탐구 대상이기 때문에 감각의 오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디우가 말한 것처럼 칸트에게 잠시만요. 칸트에게 수학에 대한 이해는 인간들만 공유하는 이해가 아니라, 수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지성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되고, 왜냐면 선험적인 거니까요. 수학적인 거를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만 공유하는, 인간들의 감각에만 의존하는 그런 이해나 탐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에 의존하는데, 지성이라는 건 추리하는 능력을 말하고, 추리하는 능력은 어떤 감각을 가졌든 간에 다 동일하게 추리를 할 수밖에 없죠. 원인을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디우가 보는 거는 칸트에 대한 약간 몰이해가 나타나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칸트에 대해서. 칸트가 지금 사실 수학을 이제 우리가 탐구 형이상학을 좀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납득하게끔 할 만한 방법을 찾는데 사례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디우가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디우는 지금 칸트는 수학에 대한 이해를 인간들만 공유하는 이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인간의 지성적 구조가 단 하나의 패러다임을 따르며 그 결과 한 사람을 위한 증명이 다른 사람을 위한 증명도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결국에 다 같은 그 이해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냥 하드웨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적절하지가 않죠. 이 이해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설명이나 뭐 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표현 자체가 말끔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잘못된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선엄이란 말을 여기서 꺼낼 필요도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엄에 대한 설명을 엄청 준비했었는데 시간만 날리고, 아무튼 뭐 그래서 다른 책은 못 보고 오늘은 이거밖에 못 봤는데 순수이성 비판만 뒤지게 찾아봤네요. 아무튼 보게 되면 지금 바디우는 칸트라는 사람이 수학을 굉장히 형식적인 거, 언제든 변할 수 있는 불안한 거,
그 체계가 불안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칸트를 잘못 이해했다. 칸트를 잘못 이해했다. 그 이유를 든다면 수학이라는 거는 감각적인 영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감각하는 존재마다 다른 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성으로 파악하고 추리하는 능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감각의 오염이 덜 된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큼 뭐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외계의 어떤 지적인 존재, 지금 우리가 같은 지구의 지적인 존재, 또 다른 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지적인 존재들은 결과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이걸 추리해나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각적인 부분에서 뭔가 의견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런 존재의 그 수치적인 부분, 양적, 질적인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예를 들면은 뭐 개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어떤 장미를 파랗게 보든 파랗게 보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파란 장미를 보고 어떤 존재 하나다 이렇게 인식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감각이 뭔가 그 탐구하는 대상의 특징에 따라 이렇게 좌우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수학이라는 대상이. 아무튼 횡설수설한 느낌이긴 한데 결론은 그겁니다. 네. 바디우가 생각하는 것만큼 칸트는 수학을 그렇게 불안하고 체계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 이런 걸로 보지는 않은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이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 해버려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얘기를 하겠는데요. 이 내용들이 좀 약간 깊게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